영미 씨가 정성껏 차려낸 음식을 친구들에게 대접하는 남편 교전 씨. 영미 씨의 손맛은 친구들 사이에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도시에 살 땐 바깥 일을 하느라 요리할 일이 많지 않았는데 귀농 후 잦은 손님 접대로 음식 솜씨가 일취월장한 것이다. 이게 자기가 어디 나가서 먹지는 않고 사람들을 거꾸로 데리고 와요. 집으로. 그러니까 집에는 항상 손님들이 언제 불시에 올지 모르니까 항상 뭔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삼경의 고장, 전라남도 보성군. 기찻길을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작은 마을이 있다. 너른 초지에 자리한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울음소리. 문을 열기가 무섭게 쏟아져 나오는 녀석들은 흑염소다. 300여 마리의 염소떼가 흙바람을 일으키며 앞다투어 뛰쳐나가는데 가자. 귀농 후 10년째 흑염소를 키우고 있는 추교전 씨. 흑염소 농장의 안주인인 아내 이영미 씨도 우왕좌왕하는 염소몰이에 한창이다. 이게 안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리 또 내려가네. 풀어놓고 나면 꼭 한두 마리씩은 이렇게 말썽이다. 이리 오라고. 일로 와. 제대로 길을 잡은 흑염소들은 너른 초원에서 뛰놀며 자유를 만끽한다. 부부는 이곳에서 흑염소를 방목해 키우고 있는데 명색이 흑염소지만 조상 중 흰 염소가 섞여 있는 경우엔 간혹 얼룩염소로 태어나기도 한다. 멀찌감치 서서 누군가를 지켜보는 부부. 시선이 닿은 이는 한 달 전 귀농에 일을 배우기 시작한 아들 추성훈 씨다. 애기들 저기 위로 올라갔다 저 바위 위로. 울타리가 없는 방목장. 초지를 벗어난 흑염소의 뒤를 쫓는 아들. 그런데 더 올라가네, 더 올라가. 저 쫓고 있네 이제 위로 이제. 쟤들도 성훈이가 초보자는 거 안가 봐. 말 안 들어.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생각이 다르다. 본능이지 않을까요? 산염소들이 막 절벽 같은 거 많이 타잖아요. 성훈 씨는 흑염소가 사람을 가린다곤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를 비웃듯 염소들이 아들을 피한다. 고군분투 중인 아들을 지켜보는 부부. 그렇게 한동안 흑염소들이 풀밭을 노니며 실컷 배를 채운다. 잠시 후 먼저 방목장을 떠나는 남편 교전 씨. 트랙터를 타고 5분여를 달려가는데 도착한 곳은 2층 건물 2동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축사. 방목장 포함 총 700여 마리의 흑염소를 사육 중이다. 얘들아, 잘 갔어? 밤새 안부를 묻곤 밥 먹일 준비를 하는 교전 씨. 좀 기다려라. 좀 기다려. 녀석들 꽤나 배고픈 모양이다. 염소들이 밥 주랍니다. 아침 먹자. 아침 먹자. 그때 흑염소 방목장에 있던 아내가 일을 마치고 2층 축사에 당도했다. 남편의 귀농 후 자녀들 뒷바라지를 위해 도시에 남았던 영미 씨. 5년 전 밥만 해달라는 남편 말을 믿고 시골로 내려왔다. 하지만 당시 하루에 수십 마리씩 염소가 죽어나가며 어려웠던 축사 상황. 보육교사 출신인 영미 씨는 아이돌 보듯 흑염소에게 관심을 쏟기 시작했고 그 덕에 폐사율이 크게 줄었다. 그 후 새끼 염소 사육은 영미 씨의 몫이 됐는데 조그만 새끼를 같이 우유를 병행을 해야지 안 되겠어. 엄마 젖이 너무 없어. 2마리도 겨우 키우겠네. 아이고, 자기가 좀 며칠 동안 간밤에 태어난 새끼 흑염소 삼형제. 염소는 젖이 2개뿐인지라
제대로 젖을 먹지 못한 녀석은 수시간 내에 죽음에 이를 수 있다. 5년간 직접 우유를 먹여가며 살려낸 흑염소의 수만 수백 마리. 남편 밥만 해주려고 내려왔던 영미 씨는 어느새 흑염소 전문가가 다 됐다. 먹어봐. 싫어? 더 먹어. 네 동생은 잘 먹더라. 응? 먹어봐. 엄마 젖이 너무 작아요. 근데 3마리를 낳아가지고 얘하고는 좀 작은 편이야. 예. 갖고 2마리는 좀 우유를 병행해가지고 먹여야 될 것 같아. 우리 막내는 많이 먹어갖고 배가 빵빵하네요. 새끼 흑염소가 젖을 떼기 전까진 수유 상태를 수시로 챙겨야만 한다. 방목을 마친 아들도 2층 축사에 도착해 염소 밥 먹이는 일을 돕는다.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귀농한 부모님을 돕기 위해 따라 내려온 성훈 씨. 한 달 차 왕초보 일꾼인 아들은 아직 흑염소가 낯설다. 어제 밥 잘 주고 있냐? 아, 예. 이건 한쪽으로. 이게 배합사야 완성기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배합사를 이쪽으로 두고, 건초는 이쪽으로 줘가지고, 이거 따로따로 먹을 수 있겠구나.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돼. 많이 먹어라. 아, 예, 아빠가 이거 다 돈이라고 다 주스래요. 아직 시골 생활에 다 적응하진 못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하나하나 새겨들으며 성실히 일을 배워나간다. 잠시 후 축사 밖으로 나온 부자. 딱 말려야 되잖아. 이거 잘못하면 얘들이 설사하거든. 이게 쫙 펼쳐놔라고. 그래, 저녁에 주면 우리가 햇빛 때문에 딱 말려지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 가르치기에 한창이던 그때 어딘가로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아내. 어머니 좋았어요? 염소 밥은 다 줬냐? 예. 들어가 밥 먹으라. 예.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시댁에 도착했다. 얼른 일어나라고. 휴일을 맞아 늦잠을 자고 있던 아이를 깨우는 영미 씨. 바쁜 시동생 대신 맡아 키우고 있는 조카다. 광주에서 같이 살다 5년 전 귀농하며 조카도 함께 시골에 내려왔는데 영미 씨에겐 늦둥이 아들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거는 그런 며느리가 늘 고마운 시어머니 이몬순 씨. 곧 돌아올 가족들을 위해 고부가 식사 준비를 서두른다. 아이고, 밥 먹읍시다. 염소 밥 다 주고냐? 아이고, 배고프네. 그럼 밥 먹어. 밥 시간에 딱 맞춰 부자가 집에 돌아왔다. 소박하지만 고부가 정성껏 차려낸 시골 밥상. 새벽부터 시작된 축사일로 시장한 부자 먼저 숟가락을 든다.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어쩌지? 박수. 뭔 박수야. 네 엄마도 대학교에서 염소하고 흑염소 공부하면서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은 아빠보다 더 잘 키우잖아. 그 염소를 볼 때는 좀 세밀하게 잘 봐봐.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지 말고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건강이 안 좋다든가 그런 걸 잘 찾아내야 되잖아. 설사한 것들, 호흡기 있는 것들 잘 보고. 귀농 한 달 차인 아들에겐 어려운 얘기들.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잡는 게 아직은 버겁다. 잔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먹으시오. 얼른 밥 처음에 먹어야 잘 돼. 배워야 되니까. 염소 보면서 막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뭐가? 그냥 밥 주면 먹고 졸리면 자고 하이양 같지. 넓은 초지에서 뛰어놀고. 아들의 우스갯소리에 웃음보가 터진 엄마. 지금 잘할 자신 있는데. 그러지. 한편으론 일이 얼마나 버거우면 염소를 부러워할까 싶어 엄만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가족. 잠시 후
남편 교전 씨가 바쁘게 걸음을 옮긴다. 보통은 수입을 해오는 염소 먹이용 호밀풀. 교전 씨는 이를 직접 재배해 손수 말린 다음 염소에게 먹이고 있다. 염소 사육도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사료비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농토가 또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직접 우리가 재배해가지고 염소 주니까 또 사료비 전략도 되고 또 저희도 행복하고 염소들도 좋고 그렇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식사 후 집안 정리를 마치고 축사로 향하던 중 무언가를 발견하고 길을 꺾는 영미 씨. 어머니 뭐 하셔요? 뭐 하셔요 거기서? 텃밭에서 풀을 베고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했다.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밭에 나오는 시어머니. 아이 이런 거 저기 아범이 보면 뭐라고 나한테 한 소리 한단 말이야. 뭐를 이런 걸 해요. 그만해. 그것이 일이가 아니라 전부놓고 덮어본데. 걱정해도 시어머니가 일을 멈추지 않자 결국 영미 씨가 손을 보탠다. 시어머니를 말리기 위해선 일거리를 빨리 해치워 버리는 게 상책이다. 그때 축사에서 돌아오던 남편 교전 씨가 결국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말았다. 아이 그러니까 내가 콩 심지 말라니까 날 뜨거운데 지금 뭐 하느냐고. 한 소리 듣겠다 싶어 시선을 피하는 고부. 아 자기는 또 뭐해? 저 엄마 힘들게 저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이렇게 일을 같이 하고 있어 못하게 해야지. 영미 씨는 대뜸 제 탓부터 하는 남편 때문에 울컥한 마음을 내리누른다. 그만하셔는. 응? 오늘 가게 열려 빨리. 아이고 내가 속상해갖고 내가. 억울함을 삼키는 영미 씨. 괜한 소리를 들은 며느리에게 미안해 시어머니는 조용히 밭을 떠난다. 아니 자기는 날도 더운데 이렇게 엄마 못하게 해야지 같이 하고 있는가. 내가 하라고 했거니. 아 그래도 말려야지. 그 병원 갔다 온 지 며칠 됐다고 벌써 또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이렇게. 내가 안 해란다고 어머님이 안 해. 아 그래도 말려야지 사람아. 그 계속 같이 하고 있으면 나가 어찐가고. 아이고 잘 둘이 똑같아. 이. 그리고 여보 저 저녁에 친구들 온다고 했으니까 좀 준비 좀 해줘. 또? 잠깐만 갔다 올게. 아유 항상 이런 식이야 해가네. 아유 정말. 툭하면 상의도 없이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남편. 음식 차려내는 게 별거 아닌 줄로만 아는 남편 때문에 아내는 속이 터진다. 유유자적 한가로운 줄만 알았던 시골 생활. 하지만 영미 씨는 귀농 후 몸과 마음이 더욱 바빠졌다. 그날 오후 잘 지냈지? 아이고 그래. 남편의 친구들이 집을 찾았다. 10대 때 고향을 떠났던 교전 씨는 귀향 후 30년 만에 재회한 친구들이 반가워 자주 초대한다. 남편 체면을 위해 웃는 낯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영미 씨. 갑작스러운 손님 초대에 달가울 아내가 없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 교전 씨는 친구들 방문에 한껏 들떴다. 잠시 후 이거 많이 먹어. 영미 씨가 정성껏 차려낸 음식을 친구들에게 대접하는 남편 교전 씨. 영미 씨의 손맛은 친구들 사이에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도시에 살 땐 바깥일을 하느라 요리할 일이 많지 않았는데 귀농 후 잦은 손님 접대로 음식 솜씨가 일취월장한 것이다. 이게 자기가 어디 나가서 먹지는 않고 사람들을 거꾸로 데리고 와요. 집으로. 그러니까 집에는 항상 손님들이 언제 불시에 올지 모르니까 항상 뭔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언제 손님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긴장감을 느끼며 사는 아내. 도시에서 택시를 몰며 늘 손님을 접하며 살았던 교전 씨는 적막한 시골에 내려와 지내다 보니 사람이 그립다. 왜 부드러워? 그런 남편을 이해하기에 정성을 다해 손님 접대를 하지만 잦은 손님 접대가 힘에 부친 영미 씨. 그런 아내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하는 남편은 그저 즐겁기만 하다.
여기는 나의 아지트예요. 이 아랫집은 사람들이 워낙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곳에서는 쉴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조용하니 나 혼자 쉬고 싶을 때 혼자 많이 와서 앉아 있어요. 또 좋은 게 바로 옆에가 농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염소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혹시 새끼 낳다가 이제 잘못 날 경우에는 소리를 많이 지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듣다 보면은 염소가 소리가 이상하다 싶으면 여기서 있다가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남편의 귀농 후 5년 동안 도시에 남아 가장 노릇을 하며 많이 힘들었던 영미 씨. 푹 쉬게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만 믿고 시골에 내려왔는데 약속과는 달리 도시에서보다 더 고단한 날의 연속이다. 잠시 후 얼마 쉬지도 못한 채 영미 씨가 아제트를 나선다. 새끼 염소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축사에 들려본 것이다. 누가 소리를 내니? 응? 수많은 흑염소들 속에서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단박에 찾아낸 영미 씨. 어미저지 모자라 따로 우유를 먹였던 그 새끼 염소다. 배를 채우지 못해 계속 울어댄 녀석. 배고파. 배고픈데 못 먹고 있어. 이렇게 조그만하게 난 애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살까 싶어. 근데 또 뽀록뽀록 크는 거 보면 또 귀엽고 이쁘고 보람도 있죠.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살아있으면. 젖을 떼기 전 버림받은 새끼 염소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를 막고자 새끼가 태어나면 축사에 붙어 살다시피 하는 영미 씨. 목청 높여 울어대는 아이가 안쓰러워 밤늦도록 품에서 떼어내지 못한다. 다음 날 어이구, 안녕. 얘들 나 보는 거 봐. 잘 있었냐? 박목장에 있는 축사를 찾은 가족들. 염소들은 이미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대기 중이다. 성훈아, 이제 염소 운동하자. 저 뒤에 가서 문 열어. 일제히 풀밭으로 쏟아져 나온 흑염소들. 가자. 기운차게 염소몰이를 시작하는 아들 성훈 씨.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흑염소들이 도로 축사로 들어가 버린다. 당황스러운 아들 성훈 씨. 어떡해. 아이고, 발작하겠네. 한 달 차 어설픈 목동을 알아본 흑염소들이 텃세라도 부리는 걸까? 이럴 땐 저도 난감해요. 갈팡질팡한 끝에 어렵사리 풀밭에 모두 모인 흑염소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여느 때처럼 한가롭게 풀을 뜯는다. 잠시 후 아들에게 박목장을 맡기고 2층 축사를 찾은 영미 씨. 젖을 짜는 데 특화된 유산양으로부터 우유를 얻는 중이다. 어미의 젖이 워낙 풍족해 쥐새끼를 배불리 먹이고도 다행히 젖이 남아돈다. 고마워. 우유 줘서 고마워. 어미에게 버림받은 새끼 염소에게 먹이기 위해 젖을 짠 영미 씨. 녀석을 콕 집어 찾아낸다. 여기 있다. 찾았다. 어디 있었어? 어디? 응? 우유병을 보면 얼른 와야지. 배가 많이 고팠구만. 응. 야, 요런 애들은 요렇게 안 먹이면 굶어 죽어요. 지 새끼 아니면 절대 젖을 안 주거든요. 그런 영미 씨와 새끼 곁을 맴도는 어미 염소. 뭐 너는 젖도 없으면서 새끼만 찾고 그래. 응?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지만 쥐새끼 젖 못 먹이는 어미 심정은 오죽할까. 그런 어미 염소를 대신해 새끼를 살피는 영민 씨. 어미가 정성스레 핥아주듯 물 세수를 시킨다. 열이 좀 많은가 봐요, 얘가. 감기가 와가지고 지금 깨끗이 얼굴 좀 닦아주느라고 지금. 아이고, 많이 아파요. 하지 마. 영민 씨 또한 엄마이기에 새끼들이 유독 애틋하다. 한편 풀을 뜯고 있는 박목장의 흑염소들. 무슨 일인지 아들 성훈 씨가 박목장을 지키지 않고 축사에 들어와 있다. 박목장에 나오지 못하고 죽은 듯 누워있는 한 마리의 염소. 또 다른 한 녀석도 설사를 한 듯한 흔적이 보인다. 이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얘는 죽을 것 같은데. 설사를 했구나. 구슬처럼 둥근 변을 보는 게 특징인 염소에게 설사는 가장 나쁜 징후 중 하나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아들 성훈 씨. 하지만 이제 겨우 귀농 한 달 차.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뭘 잘못한 거니? 여보세요? 엄마 여기 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새끼 2마리가 이상해가지고 지금. 두 마리가 어쩐다. 한 마리는 서 있긴 한데 한 마리는 누워 있어. 설사해. 결국 엄마 영미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들 성훈 씨. 마치 영겁 같은 시간이 흐르고 염소 2마리가 좀 죽을라 그래. 죽을라 한다고? 어디? 그렇지. 쟤는 왜 또 저기 들어가 있대? 영미 씨가 다급하게 염소에게 다가가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다. 할 말을 잃고만 영미 씨. 축 처져버린 염소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설사하는 거야? 아이고 진짜 아침에는 괜찮더만 잘 보라니까니 어떻게 돕길래. 몇 시간 새 급변한 상태. 어디 일어나봐. 서봐. 혹시나 싶어 억지로 일으켜 세워보지만 신통치 않다. 나 열나서 그런 거예요? 열나면 이렇게 눈곱이 껴. 열감기에다가 설사까지 왔고. 미리 알아채지 못했단 죄책감이 성훈 씨의 마음을 짓누른다. 애가 이 지경 될 때까지 뭐 했어? 아침에 밥만 주고 쪼로록 오지 마라 그랬잖아. 응? 이게 새끼들이 아픈지 안 아픈지 잘 봐야지. 가축을 키운다는 건 곧 생명을 다루는 일.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단 생각에 영미 씨는 마음이 무겁다. 아빠 알면 얼마나 또 너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여. 그러니까. 응. 이제 염소 이렇게 놨다고 이제 아빠가 한 소리 하지 지나가겠냐? 응? 미안하다 미안해. 응? 참 발견을 못 해갖고. 신경 좀 써, 잉? 네. 한편 축사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외출 중인 교전 씨.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공사장에 도착했는데 아이고 공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손맛 좋은 아내의 능력을 빌려 조만간 식당을 낼 계획인 교전 씨. 공사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 아 잘하셨네. 좋습니다. 식당이 완성되면 광주에 살고 있는 딸도 불러내릴 생각이다. 많이 이제 부채를 안고 하는 건데 참 사실 부담이 되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성훈이도 오고 은혜도 오니까 같이 힘을 보태야 되니까 그래도 미래에 투자하는 거라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 아마 잘 될 거라고 믿고. 하루빨리 완성된 모습을 보고 싶은 욕심에 마음이 앞선 교전 씨.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남들은 은퇴를 생각할 나이지만 흑염소 목장에 이어 교전 씨는 또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식당까지 하게 되면 일은 지금의 2배로 늘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꿈을 이뤄나갈 희망에 가슴이 부푼다.